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안이 발표된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작 배상을 해야 할 일본 기업은 빠지고 우리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서 배상금을 지급한다.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글로벌 ET에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홍석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일본 반응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본 주요 신문들 일면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 정부 발표 직후부터 관련 소식 이렇게 긴급 속보로 전하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 한일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일본 최대 일반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한국 정부가 배려했다고 적었습니다. 예, 정부의 발표안을 보면 제3자가 배상한다. 이 내용이 가장 논란인 거잖아요. 네, 우리 대법원의 판결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2018년입니다. 미쯔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고요. 대상자는 15명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고요. WTO 제소가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가 경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국 정부가 배상에 필요한 기금을 제3자, 그러니까 우리 정부 산하재단을 통해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일본의 전범 기업은 배상안에서 빠진 거잖아요. 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그 요구사항을 보면요. 일본의 사과 그리고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미래지향적 결단이다. 외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주로 미국과 일본 언론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안보 관점, 이 분석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일 간 분쟁 해소를 압박해왔다고 전했고요. 뉴욕타임즈는 한미일 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유일한 해결책이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획기적인 새 장이라며 대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two of our most important allies in the Indo-Pacific and globally, and stronger ties between them advance our own shared goals.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다음 달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한미일 협력 강화를 꾀하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 방문합니까? 네, 백악관이 공식 발표를 했죠. 예. 이르면 다음 주 한일 정상이 만날 것이라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 정부의 입장 조금이나마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시다 일본 총리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한국이 중요한 이웃이고 한미일 연계가 중요하다며 협력을 강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만 말했습니다. さまざまな場で意思疎通を図ってきました。今後ともユン大統領との間においては、緊密に意思疎通を図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기대한다고 한 게 성의 있는 호응이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성의 있는 호응을 좀 풀어보면요. 예. 일본 측의 자발적, 전범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 그리고 포괄적인 사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사과와 반성 직접 언급은 없이 교묘히 피해간 모습인데요. 전임 정권과 보면은 이미 아베 전 총리 재임 시절부터 우경화와 역사 왜곡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일본 내 일부에선 정권이 바뀌면 이번 안도 또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 또 없는 배상 책임을 왜 한국 마음대로 갚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본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긴 하지만요. 피고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반성과 사죄의 의사를 보여야 하고 정부도 수출 규제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일본 제철과 미쯔비시 중공업 등 가해기업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도 배상의 뜻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끝난 문제다. 이제 피해 할머님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분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일본 측이 이렇게 모르쇠로 입장을 정리하는 사이에 배상 판결이 확정된 15명 가운데 생존자 이제 단 3명뿐이 없습니다. 예. 이번 피해자들은 이번 정부안이 2015년 일본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한 굴욕 해법이라면서요. 일본에는 면죄부, 한국에는 치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꼭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어디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610여 개 시민단체 연대도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은 한국의 완패, 또 일본의 완승이라고 주장하면서요. 정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촛불 집회 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예, 이번 정부안을 두고 외교 참패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대승적 결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어떨까요? 글로벌 ET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석우 기자, 고맙습니다.